특허 검색부터 분석까지 윈텔립스와 윅스홈 활용 방법, 기술 분류부터 차트와 보고서 작성까지 한 번에 대량의 특허를 손쉽게 분석하는 방법. 특허 문헌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 윈텔립스에서는 기술 분류, 차트와 보고서 작성까지 한 번에 가능한 동향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대량의 문헌을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차트와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 가능한데요. 프로젝트 생성, 데이터 반입, 기술 분류, 차트 생성, 보고서 작성까지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분류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AI를 활용하여 분류하고 분류 결과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단계인데요. 첫 번째로 반입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학습 문헌을 조정하는 등 데이터를 정비합니다. 두 번째로 AI 자동 기술 분류를 실행하여 미분류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세 번째로 분류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분류를 조정하는 등 데이터를 정비합니다. 만약 정비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싶다면 다시 자동 분류를 실행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반입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자동 분류를 위해 분류 트리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분류 탭에서는 왼쪽 영역에서 문헌 건수와 분류 트리를 확인하고 AI 자동 분류를 실행할 수 있으며 오른쪽에서는 문헌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입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어 변동성이 있는 서재 항목은 최신 정보로 분석되며 대표 문헌 치환과 패밀리 그룹핑이 적용됩니다. 두 가지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학습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문헌 건수 옆에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패밀리 그룹 대표 문헌을 원하는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후 분석 단계인 차트와 보고서에서는 전체 문헌을 대상으로 결과를 제공합니다. 그럼 기본적인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분류를 포함한 데이터를 반입한 경우에는 바로 기술 분류 트리를 확인 가능하며 기술 분류가 없는 문헌은 미분류로 표시됩니다. 특정 분류 트리를 선택하면 해당 트리에 포함된 문헌 리스트만 표시되는데요. 문헌별로 발명의 명칭과 기술 분류, 간단한 서지 정보가 표시되며 발명의 명칭을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요약, 청구항, 발명의 설명, 서지사항을 도면과 함께 검토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분류 트리를 설정하고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패밀리 단위로 문헌을 분류할 수 있으며 분류 트리는 3뎁스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우선 1뎁스에 트리를 추가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트리 옆에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트리명을 입력하면 분류가 생성됩니다. 다음으로 미분류에서 원하는 문헌을 드래그 앤 드롭하여 분류해 볼게요. 이번에는 하위 분류를 생성해 볼게요. 원하는 분류에 마우스를 대면 플러스 아이콘이 표시되는데요. 클릭하고 명칭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문헌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다수의 문헌을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일괄 분류 기능을 사용해 볼게요. 문헌을 선택한 뒤 문헌 리스트 상단의 일괄 분류에서 원하는 분류를 클릭하면 됩니다. 한편 단축키를 사용해서 문헌을 분류할 수도 있는데요. 분류 트리 옆에 설정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원하는 분류에 사용할 단축키를 지정하고 문헌 선택 후 키보드에서 설정한 단축키를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전체 분류 트리를 확인하고 조정할 수도 있는데요. 3뎁스까지 표 형태로 표시되며 새로운 분류를 추가하고 싶다면 분류 명칭을 입력하고 적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원하는 문헌을 선택하여 새롭게 생성한 분류로 이동하면 됩니다. 노이즈 폴더에 문헌이 추가되고 해당 문헌의 분류명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설정 환경에서 분류를 삭제할 수 있어요. 분류명을 지우고 적용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분류 트리에서 분류가 삭제됨과 동시에 해당 분류의 문헌은 미분류 항목으로 이동됩니다. 물론 분류 트리에서도 직접 분류명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데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름을 수정할 수 있으며 X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분류가 삭제되고 마찬가지로 해당 문헌은 미분류 항목으로 옮겨집니다. 참고로 설정 아이콘 옆에 있는 X 버튼은 모든 분류를 삭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분류트리 없이 미분류 항목만 표시되고 반입한 데이터는 모두 미분류 항목에 포함되죠. 불필요한 문헌은 휴지통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실수로 문헌을 잘못 분류했다면 즉시 왼쪽 하단의 실행 취소를 클릭해보세요. 바로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실행 후 짧은 시간 동안에만 취소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도 분류트리나 데이터를 조정하기 위해 개별 문헌이나 리스트를 검토하는 기능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이후 AI 자동 분류를 진행한 뒤 결과를 조정하는 단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AI 자동 기술 분류를 실행하여 미분류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해보겠습니다. 분류트리가 적용된 학습 문헌을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 미분류 문헌을 자동 분류할 차례인데요. 기술 분류의 수가 최소 2개 이상인 경우 자동 분류 버튼을 클릭하여 분류를 실행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학습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한 번에 모두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가 직접 지정한 유사도 이상의 문헌만 분류합니다. 다만 지정한 유사도에 못 미치는 문헌은 여전히 미분류로 남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분류 방식을 적절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방식으로 전체 문헌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동 분류를 실행하면 분류가 완료된 후 대략적인 분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류별 그래프가 표시되는데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문헌별 분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헌별로 3개의 후보 분류가 표시되는데요. 유사도에 따라 3순위까지 제공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1순위의 분류 결과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만약 2순위나 3순위로 분류를 바꾸고 싶다면 원하는 분류 값을 클릭해주세요. 또한 통계 버튼을 클릭하여 학습 문헌과 자동 분류 문헌의 통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미분류 항목도 0건으로 모든 문헌이 분류되었네요. 다음으로 결과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분류가 완료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헌별로 하나의 분류가 지정되었죠. 그럼 이번에는 유사도 기준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유사도를 선택하고 분류를 실행해주세요. 분류 결과는 이전 분류 방식과 동일하며 미분류 문헌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유사도를 지정하여 분류하는 등 필요에 따라 자동 분류를 추가 진행하면 됩니다. 한편 학습용 데이터가 없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술 분류가 없는 경우 AI 자동 분류를 클릭하면 유사한 키워드를 기준으로 클러스터링할 수 있는데요. 클러스터링 결과를 참고해서 분류 체계를 설정하고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 보세요. 이제 세 번째로 분류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정비해 보겠습니다. 분류를 조정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류 검토와 이후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편의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문헌 리스트에서 특정 문헌을 선택하고 분류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말씀드릴게요. 특정 문헌을 선택하면 선택한 건수와 함께 활용 가능한 메뉴가 표시되는데요. 해당 문헌을 기준으로 하여 유사도가 높은 순으로 문헌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준 문헌과 함께 유사도가 높은 순으로 정렬됩니다. 또한 다수의 문헌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전체 문헌, 현재 페이지의 문헌, 관심 특허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참고로 관심 특허는 특정 문헌을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별표 아이콘으로 표시되며 아이콘을 클릭하여 표시하거나 해제하면 됩니다. 또한 개별 문헌에는 메모를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릭하여 메모를 입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삭제하면 됩니다. 만약 마이 폴더에서 문헌을 반입한 경우 플래그로 관심 특허를 표시하거나 메모를 달았다면 함께 반입되어 자동으로 별표와 메모가 표시됩니다. 일괄 분류는 다수의 특허를 선택하여 한 번에 분류하는 기능인데요. 앞에서 분류를 조정하면서 설명드렸죠. 일괄 삭제하여 휴지통에 보관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특허의 기본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리스트를 정렬하고 필터링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일자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문헌을 정렬할 수 있어요. 또한 국가나 상태 정보 등의 필터를 활용하여 원하는 문헌만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문헌을 부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한 문헌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마이 폴더에 저장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동향 분석 어드바이저에서 마이 폴더에 문헌을 저장할 때도 관심 특허와 메모를 함께 넣을 수 있어요. 두 기능 간 호환 가능합니다. 또한 리포트 기능을 연계하여 선택한 문헌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헌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워드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문헌 리스트나 문헌 상세 보기에서 원하는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어요. 명칭, 요약, 대표 청구항 내에서 검색되며 일반 검색과 동일하게 다양한 연산자를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형광펜을 활용하면 중요한 키워드를 강조하여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주요 키워드의 분포를 확인해보세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헌을 필터링하거나 관심 키워드의 문헌을 검토할 수도 있는데요. 형광펜과 키워드 클라우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관련 학습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추론인 정비 기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후 단계에서 추론인 항목을 활용하여 차트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동향 분석 어드바이저에서는 제일 추론 익명을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사용자가 원하는 기준으로 명칭을 수정하거나 다수의 추론인을 그룹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비 기능을 제공합니다. 우선 추론인을 건수나 이름 순으로 정렬하고 전체 추론인 명칭을 한국어나 영어로 표시할 수 있어요. 특정 추론인만 한국어나 영어로 표시할 수도 있는데요. 설정 아이콘을 클릭해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텍스트가 있다면 노이즈 필터링으로 일괄 제거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리스트에서 선택하거나 원하는 텍스트를 직접 추가해서 적용해보세요. 다만 실행 시점에 데이터에 적용되므로 중간에 모집단을 변경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링을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필요한 추론인을 저장해놓고 재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원하는 추론인을 찾아서 저장하고 불러오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검색창에서 원하는 추론인을 검색합니다. 다음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사용하여 3개의 추론인을 하나로 그룹핑할게요. 그룹핑한 추론인 명칭도 수정해서 정리하고 정렬 순서와 상관없이 제일 먼저 보이도록 상단에 고정해 줄게요. 참고로 관심 추론인이 있다면 3개까지 상단에 고정시킬 수 있으며 추론인 그룹핑을 해제하고 싶다면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이제 원하는 추론인을 선택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장한 추론인을 불러와 볼게요. 이전에 저장한 파나소닉도 확인할 수 있죠. 원하는 추론인을 선택하고 적용하면 추론인 리스트에 반영됩니다. 만약 추론인을 직접 입력하여 추가하고 싶다면 우측 하단의 메뉴에서 명칭을 입력해주세요. 한편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특성상 추론인의 수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부 추론인을 표시하고 있어요. 전체 추론인을 보고 싶다면 우측 하단의 전체 보기를 선택하여 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편의 기능은 타임라인인데요. 모집단 데이터가 바뀌거나 자동 분류를 할 경우 이전 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력을 확인하고 원하는 시점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일단 이동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여 사용해주세요. 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분류가 필요하다면 재분류를 진행하면 됩니다. 한편 결과에 만족했다면 차트를 작성할 차례인데요. 사용 방법은 해당 학습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윈텔립스 동향 분석 어드바이저에서 데이터를 분류하는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윈텔립스와 윗소온 활용 가이드는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윕스